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주식시장 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장 초반 출발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1.95포인트 좀 하락 출발을 좀 했고요. 0.08% 정도 이제 약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한 428개 정도로 조금 더 좀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4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4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0.4%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하락 종목이 948개 정도 지금 되기 때문에 일단 2배 가까운 종목들이 더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약간 좀 출발 자체는 조금 부진한 상태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강보합 좀 출발을 해주긴 했지만, 현재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그 포스코홀딩스, 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한 1% 이상 빠져 있고요. 또 삼성 SDI가 오늘도 마이너스 2% 가까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좀 2차 전지와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게 일단 좀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뉴스 보셨겠지만 이벤트들이 좀 여러 개가 좀 주말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렇죠. 합병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것 같고요. 유럽에서 아마 조건부 승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홀딩스하고 한미약품이 이제 그 아마 지난주 장 끝나고 나왔던 공시 같은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지분 교환한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그럼 서로 이제 지분 교환해서 공동 경영하겠다. 그래서 한미약품 주가에는 일단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 시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다 좀 출발들이 좀 부진한 편이고, 뭐 아프리카 TV나 뭐 가온칩스 뭐 요 정도만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상당히 좀 오늘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출발 상황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 네. 주말부터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요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급도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유가주가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 수급 이벤트가 끝난 다음부터는 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는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업종에서 지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은 오늘의 이슈 종목인 한미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의약품업종도 전체적으로는 조정인데, 지금 뭐 한미약품 혼자 3%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험이 가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수천고 업종의 종목군들도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뭐 흥하이온의 급등,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지금 5%가량의 상승, 대한해운도 지금 6%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15%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운수천고 업종이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항공주와 해운주의 강세가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 서비스 업종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 관련주들은 전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뭐 지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노란색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화학업종 내에서 에코앤드림 정도가 급등하는 양상, 뭐 기계장비 쪽에서는 HP솔루션이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뭐 로보티즈 정도,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TV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도 한 두 종목 정도 눈에 보이고 있는데, 에이징랜드와 함께 가온칩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을 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작은 면적 대비해서 푸른색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쪽의 차익 소화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연초 이후로 코스닥이 훨씬 좋았고 좀 네. 강했고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코스피 따라서 좀 아우도 같이 따라가서 좀 밀려버리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고, 코스피는 거의 8일인가요? 아마 8일인가 9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쯤에 좀 반등이 나와줘도 좀 이상할 게 없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가 지금 이제 2,520까지 왔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이렇게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괜찮거든요,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거의 전고점에서 빠지지 않고 있고, 일본은 신고가 가고 있고, 네. 근데 한국이 이렇게 좀
일단 오늘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게 된 좀 가장 큰 건 좀 뭐라고 보세요? 뭐 혹시 뭐 지정학적 리스크인지 이게 어쨌든 좀 매수세가 없어서 그런 건지 네. 예탁금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환율의 변화가 좀 컸어야 되는데 네. 환율의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1,300원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뭐 1,320원권 뭐 비슷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네. 환율 효과로 보기에는 조금 뭐 판단이 네네. 틀린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수급적인 요인 즉 시장의 매수대 자체가 조금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흘러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양상이어서 자 이런 수급적인 모습들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펀더멘털의 기저에는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형주들 실적 발표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었다라는 게 결국은 시장이 좀 타격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적으로는 약간은 부진한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수급상으로도 지금 뭐 기관의 매물과 외국인 매물을 받아줄 만한 강력한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의 좀 상대적인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뭐 유가증권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지수의 조정은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가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되밀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결국 그 지수의 중심축을 잡고 있는 대형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의 상대적인 부진은 조금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도 실적인데 그 블록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그것도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받은 물량을 또 바로 파는 수요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 물량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 반등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증시가 이렇게 더 빠진 이제 원인 제공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좀 삼성전자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은 좀 다행히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고 있고 아까 이제 한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지만 하이닉스가 4분기에 흑자전환할 것 같다. 네. 네,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업황이 막 개선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올해 개선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올해 4분기 하이닉스가 예상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00억이거든요. 지난 3분기가 1조 7천억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흑자전환 한다면 네.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가지고 주가 좀 안 좋았는데 하이닉스가 좀 만회를 해준다면 다시 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1월 말 돼야 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안에까지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2주간의 공백이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섹터를 보니까 확실히 오늘은 그냥 이제 운송주의 날인 것 같아요. 뭐 네. 종합물류회사, 해운주, 항공주 특히 항공주는 아시아나랑 이제 대한항공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고 해운주는 계속 이제 그 홍해 쪽에 좀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가 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고 그다음에 개별 이슈로는 아까 그 OCI 그룹과 이제 네. 그 한미 그룹의 이제 그 통합 이슈가 좀 있어서 이쪽에 관련된 게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그 통신 장비 네. 6G 관련해서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오늘도 이쪽이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섹터들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근데 오늘 우수정보에서 이미 지적해드렸지만 항공주와 해운주의 강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거래가 더 증가하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은 동방이나 KCTC처럼 유군 관련주들까지 같이 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운임 상승을 조금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CJ대한통운처럼 추세적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 또 이제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한진칼은 오늘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동방, KCTC, 뭐 흥하해운, 아시아나항공, 인터지스, 한솔로지스틱스, 대한해운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온수창고 쪽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운임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들 업종에서 보면 좋은 얘기인데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땐 비용 상승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특히 뭐 해운이라든지 항공요금 같은 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전체 기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여서 이 장기화되면 안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업종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뭐 종별로 살펴보니까 일부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CTR 모빌리티 같은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 광보합권, 기아가 지금 1%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눈에 띕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살펴보시면 항공주들도 지금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세 종목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에어부산 정도까지 강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고점에서 다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주들 지금 뭐 이벤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좀 소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항공주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네네. 근데 사실 만약에 이런 좀 호재성 재료가 없었으면 주가가 오늘 좀 영향을 좀 받았을 텐데. 네, 그렇죠. 미국에서 좀 항공주도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제 그 영향은 크게는 안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종가까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벤트로 오른 상태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것, 그것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윗꼬리가 길어지거나 음봉으로 전환되는 것은 뭐 그런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종가까지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네. 있겠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코스닥 시황에서도 지금 코스닥도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견조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대표 종목은 여전히 온디바이스 AI. 이거 혹시 CES 효과로 좀 봐야 될까요? CS 효과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예.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것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뭐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텔레칩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강하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 종목의 최근 흐름도 신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고점에서 그죠, 조정받았다 좀 다시 정체돼 올라가는 그런 이 고점에서의 횡보, 약간 박스권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새로 신고가를 부여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일단 강세 종목군들은 위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반등 탄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쪽을 보니까 확실히 그 지난주에 이제 현물 ETF 이제 네. 비트코인 이제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주들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좀 가장 안 좋은 쪽은 지금 이제 하락률로 보면 우리기술투자 같은 기업들이 좀 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좀 이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하고 좀 오늘 하락하는 쪽도 한번 특징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신규 상장주인 한빛레이저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급등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락할 때도 있고 좀 변동성이 나름 큰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 말씀해 주셨던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우리기술투자나 위지트,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다날 이런 종목군들이 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도 지금 대형주들은 나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중소형주들 쪽에서 에이프로젠이라든지 뭐 파맵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또 하락세로 전환했네요. 알테오젠과 뭐 종근당 이런 종목군들도 조정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일단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웹툰 관련주 중에서 DNC 미디어가 오늘 한 6%가량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단에서의 박스권 흐름 정도를 제외한다면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ETF, 가상화폐 ETF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으로 반전되고 있는데 네네.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매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매수가 유가증권 시장엔 확대됐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물이 지금 강세로 전환되면서 소폭 매수로 전환된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그래도 특히 삼성전자 1% 이상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더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보면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어느 날 보면 삼성전자 거래대금을 추월하는 기업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시총이 우리 우선주 합치면 500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500조 회사의 거래대금을 넘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만큼 이제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장에 관심이 그만큼 쏠렸고 사람들이 이런 대형주에 또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어때요? 오늘 좀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오늘은 좀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좀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의 지금 거래대금을 합치면 네. 그 동반까지 합치면
삼성전자 거래대금의 한 120,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해운주와 그다음에 오늘 유근주까지 동방은 지금 또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거래는 줄어들 것이고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의 지금 거래대금만으로도 삼성전자를 넘어서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최근에 우리 시장에 뭐 방산주 같은 개념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이런 해운주를 중심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양상이고요. 다만 삼성전자도 지금 어제 동일 시간 대비해서 그다음에 최근 거래 대비해서 오늘 거래는 조금 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종가 부근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할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또 시장에 살아있는 테마에 대해서는 꽤 모멘텀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이 좋았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그 거래대금 1위 종목군들이 삼성전자를 넘어서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1위가 LS 머티리얼 주고 주가는 6%가량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대비해서 지금 한 60% 정도의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이제 코스닥 쪽은 이제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쪽도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거 같고 그나마 이제 그 반도체가 좀 선전을 하는 게 좀 특징적인데 다만 지수를 위로 이제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코스피 쪽은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한 가운데 오늘 보니까 뭐 하나솔루션이나 한국타이어가 이제 한 3% 이상 반등하고 있고 또 삼성전기가 2%, 대한항공이 한 2%, S-오일이 한 2% 정도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강했던 뭐 대한항공이나 아까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아까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윗꼬리 달고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연속성은 이게 참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 이제 연초 이후로 좀 이제 제일 우려되는 섹터가 지금 코스피 쪽에서만 보면 2차 전지 셀업체들이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특히 삼성 SDI가 계속 신저가를 보여주고 있죠. 삼성 SDI가 지금 40만 원도 깨져 있고 LG엔솔도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이제 그 전부터 미리 좀 빠져서 그런지 요즘에 빠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이런 2차 전지 셀업체들이 시총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좀 올라가야 이게 증시에 또 활력이 붙을 텐데 여기에 또 포스코홀딩스마저도 지금 50만 원 한번 찍고 거의 갔다가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이게 어쨌든 좀 살아나줘야 뭔가 좀 이제 코스피도 활기도 뛰고 거래대금도 더 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끝없이 지금 빠지고만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 올해 저는 어떻게 보면 소재보다는 셀 3사가 조금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떨어졌던 그런 가격들의 타격을 뭐 양쪽이 모두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셀 3사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어쨌든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좀 확단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매물량이 크게 늘었다 라기보다는 매수 자체가 조금 실종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 종목 모두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먼저 이제 실적 발표했던 LG엔솔의 실적 자체도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동안 좀 투자를 주저주저했다가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부스트를 걸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아마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동차 쪽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중소형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배터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중소형기기들의 판매가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실적이 그렇게 과연 크게 떨어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양사가 만들고 있는 그 형태가 다르니까 뭐 파우치형이니 뭐니 이런 형태가 다르니까 뭐 그런 것에 따른 약간의 차이 자체는 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장 주목해 볼 포인트는 QOQ로 떨어지던 배터리 셀이나 소재 가격들이 아마도 다음 분기 정도에는 플러스로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예 2차 전지 쪽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기회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전기차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바뀔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은 저는
보조금이라고 봐요. 실적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으면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LG엔솔 영업이익 3,300억인데 보조금 빼면 80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낮은 이익률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이 너무 이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경계 요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매출 성장도 좀 나와야 되고, 네. 근데 그 근본적인 거는 전기차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지난 4분기부터 보니까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실제 실적에도 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고 또 그렇죠. 새롭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 좀 촉매가 나오느냐. 그 촉매제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직은 확실히 안 보이다 보니까 2차전지도 조금 부진한 그 이 늪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네. 오늘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 얼티엄 배터리 공장의 이 공장이 올해 1분기에 가동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분위기 좋았으면 이런 뉴스만으로도 막 뭔가 분위기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와도 뭐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분위기가 그만큼 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뭔가 좀 증시가 좀 일단 이제 버틸려고는 하는데요. 오늘 뭐 플러스권이 좀 끝났으면 좋긴 하겠는데 증시가 위로 올라갈 만한 뚜렷한 또 이게 모멘텀도 부족하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일정만 오늘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뭐 일정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예, 1월 15일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만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뭐 대부분 예상을 했던 대로 네. 좀 이제 대만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미국의 공화당 대선 경선이 또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 뭐 트럼프가 압승을 할지 아니면 그 니키 헤일리인가요? 네. 뭐 그분이 또 뭐 추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오늘 이제 미국은 휴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벤트가 좀 많은데 중국의 주요 지표랑 갤럭시 S24가, 그러니까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아마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남은 이벤트인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갤럭시 S24 공개가 되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게 나와줄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1월 19일은 애플의 비전 프로가 그 미국에서 사전 판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벤트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물론 뭐 올해 업황 좋아지는 것도 기대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그동안 보면 존재감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그냥 뭐 사이드 취급. 아니 세계 1위거든요. 사실 점유율은 세계 1위인데 네. 중국에서도 중국 점유율은 거의 없는 상태고, 사실 이제 최근에 좀 계속해서 뭐 폴더블 폰도 기대는 좀 못 미쳤던 것 같고, 근데 뭔가 이게 그래도 좀 그 갤럭시 S24가 이번이 다른 점은 AI가 탑재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들을 하는데, 또 걱정되는 건 항상 그렇지만 이게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럴까봐 걱정도 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갤럭시 S24가 일단은 그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부진했던 갤럭시 판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뭐 써보질 않아서 네.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구글도 먼저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구글의 그 자신들의 브랜드에서 만드는 그 칩셋이나 아니면 그 이어폰만으로 동시 통역이 가능한 뭐 하겠다. 그런 얘기가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 가장 먼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능력을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만 지금 쳐다보시면 우리나라가 왜 안 올라가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역으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까요? 엔비디아가 AMD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TSMC의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느냐? 설계하는 종목군들은 뭔가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만들어줄 업체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쪽에 너무 베팅하시기보다는 이게 뭔가 모멘텀으로 분위기 확 몰고 왔고 주가는 이미 떴는데 실제로 만들어주는 업체가 전혀 주가의 반등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좀 냉철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TSMC와 소위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역전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잘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여전히 이쪽밖에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뭔가 신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 TSMC는 안 올라가고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핸드폰에도 여기 스마트폰에도 챗 GPT 깔아놨거든요. 근데 네. 이게 좋긴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느려요. 그렇죠. 정말 느려요. 컴퓨터에서도 그렇게 느려요. 빠르지 예. 않습니다. 근데 네. 컴퓨터에서는 이제 챗 GPT 3.5 버전 무료 버전은 네.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단점은 최신 정보를 알려달라 그러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예. 거짓말하거나. 예. 근데 이제 챗 GPT 4는 최신 데이터를 다 긁어다 주니까 그건 네. 좋은데 뭐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사용자가 더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보다 버벅대고 또 스마트폰도 이게 좋은 점이 음성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챗 GPT 음성 켜놓고 김종희 의원님하고 제가 방송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네. 나오는데 문제는 너무 느려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그 장점은 그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물어보면 바로 증문즉답하는 거니까 네. 그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그 퀄리티가 문제고 품질이 그러니까 갤럭시 S24가 약간 이 챗 GPT의 이런 이제 그 응답 시간 지연을 얼마만큼 좀 커버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게 인터넷 연결 없이 한다는 건 좋은데 그만큼 또 정보가 부족할 수는 있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기능 정도로만 좀 수행은 하겠죠. 네. 초기에는. 그래서 그 왜 뭐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전에 안에다가 유심칩 말고 데이터 넣을 수 있었을 때 그 추가적으로 메모리 넣을 수 있었을 때 그 메모리에다가 각종 언어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언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서비스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도 뭐 제가 직접 이용해 본 건 아니지만 후기들을 살펴보면 네네. 뭐 생각보다 안에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번역을 적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모르죠. 또 정말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퍼포먼스로 보이면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만약에 보여줘도 제가 보기엔 이벤트 종료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도 싶고 만약에 좀 기대를 올랐으니까 주가가.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코스닥에 있는 주요 종목군들이 정말 온디바이스 AI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자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SMC도 미국에도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갈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약간 신기한 로봇들이 CES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모멘텀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특히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시가총액이 높아진 그런 종목군들은 그 올라온 시총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는가 특히 매출 속도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좀 오래 하는 거는 사실 모멘텀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요. 당분간 네. 뭔가가 없고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운임 비용이라든가 뭐 홍해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정도인데 이것도 뭐 사실 이제 모르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정체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온디바이스 AI 정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증시는 조금 이제 답답한 흐름인데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살아나려면 결국 일단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좀 신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언제가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좀 답답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실적에서 뭔가 어떤 기업이 정말 서프라이즈한 걸 대형주 중에서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니까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1월 말에 이제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 2주 정도의 공백 상태에선 개별 기업들의 장세가 펼쳐지는데 이마저도 좀 어려운 게
코스닥마저도 꺾여버리니까 매수세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근데 항상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증시 투자하실 때 재미없고 답답할 때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 돈 벌었고 네. 좋을 때 막 다 좋다 그럴 때 이게 거래대금 막 폭증하고 불 뿜을 때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결국 또 성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너무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 좀 2,500까지 좀 내려온 상황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좀 나아질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9시 30분이 이제 좀 지나갔는데 저희 잠깐만 또 중간 광고 한번 보고 와서 또 시장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낮게 출발했던 증시가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살짝 좀 밀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2,52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1.6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07% 좀 아주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447개로 한 60개 정도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다시 마이너스 반전됐습니다. 867.53포인트 0.55포인트 빠졌고요. 등락률로는 0.06% 역시 하락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만 하락 종목이 829개로 일단 상승은 674개니까 오늘까 전체적으로 증시는 일단 중소형주들이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부진한 상태에서 예, 일단 지수는 뭐 큰 변화는 없지만 개별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딱 명확히 봐도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좀 힘을 못 쓰는 게 좀 눈에 띄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셀이 오늘 삼성 SDI 뭐 LG화학, LG엔솔 또 여기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까지 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소 1% 이상 또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지금 오늘 한 3%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그 아랫방향이 좀 힘을 좀 주고 있지만 다만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그래도 바이오가 좀 약한데 삼성바이오는 또 오늘 좀 괜찮네요. 1%좀 오르고 있고 기아랑 현대모비스가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신한지주가 한 1% 내외 정도 오르면서 힘겹지만 증시는 좀 버텨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그냥 제가 딱 느낀 거는 버티고만 있는 것 같다. 예, 뭔가 조금 위든 아래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시장 또 점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궁금해서 제가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을 한번 양시장 찾아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너무 ETF가 많고 근데 눈에 띄는 종목은 뭐 해운주 이런 종목군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종목을 봤을 때 HD현대일렉트릭의 신고가가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 새롭게 시장 뚫고 이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올해도 이제 실적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기업들이 연초부터 방산주라든지 수주 기반이 미국 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 뭐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52주 신고가에 엔캠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네. 이거 뭐 더 오른다, 뭐 더 좋다 이런 얘기 들리려는 게 아니라. 이천지는 다 부진한데 그러니까요. 유독 요즘에 엔캠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캠이 더 좋다, 오른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2차 전지하면 항상 집중해서 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 위에 엔캠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이것도 미국 효과가 아닌가. 사실 엔캠이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번 FEOC 최대 저는 수혜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액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종목군들 우리가 좀 찾아보다 보면 이게 왜 신고가에 들어와 있지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제 좀 올랐으니까 더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9시 35분인데 좀 지난주부터 뭐 지난주만이 아니죠. 벌써 2주째 좀 기운 빠지는 뭐 한국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한데 또 이만큼 누른 만큼 또 뭔가 계기만 생기면요. 또 이런 악재가 좀 해소되고 그럼 또 증시는 또 한번 드라마틱하게 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실망스럽게 시장을 좀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4년 1월 15일 오프닝벨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